안녕하십니까? 산부인과 전문의 의학박사 박혜성입니다. 오늘은 여성암과 성생활 5번째 시간입니다. 일단 소변의 변화인데 에스트로겐이 부족하면 질의 변화뿐이 아니고 요로 내막의 세포에 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 요로 문제는 암치료나 폐경후 여성에게 흔합니다. 근데 무슨 암수술을 했고 항암치료를 했는데 이런 문제가 생길까 싶지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 이유가 항암제를 쓰면 에스트로겐이 손실되기 때문에 방광을 지지하는 근육이랑 요로 흐름을 조절하는 방광 근육이 느슨해지면서 소변을 참는 능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에스트로겐이 손실되면 빈뇨, 배뇨의 자결감, 방광염 증가, 절박뇨, 복압성 요실금이 모두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뇨기 건강에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의사하고 상의하고 이것은 대부분 일반적이고도 치료 가능한 의학적인 상태이기 때문에 반드시 상담하고 회복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장 흔한 비뇨기 문제가 소변이 자주 마렵고 급하고 밤에 소변이 자주 마려운 것이 이것이 첫 번째 증상입니다. 소변이 굉장히 자주 보고 싶어요. 이게 갱년기 여성한테도 흔한 증상이거든요. 이렇게 낮에 화장실을 자주 다니고 또 밤에도 소변을 자주 보고 그래서 잠을 잘 못 자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소변이 굉장히 급해요. 화장실 가고 싶다 생각하면 벌써 소변이 나와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비자발적으로 소변이 새는 것이 이제 요실금인데 창피하고 그 다음에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하고 모임에 잘 안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절박성 요실금과 복압성 요실금 모두 다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절박성 요실금은 말 그대로 소변을 보고 싶을 때 바로 소변을 못 참고 소변을 놓아버리는 것이고 복압성 요실금은 배에 힘이 들어갔을 때 배에 압력이 증가했을 때 소변이 새는 것을 복압성 요실금이라고 하는데 재채기를 하거나 기침하거나 웃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빨리 걷거나 달리기를 할 때 소변이 새는데 출산이 가장 중요한 이유고 그 외에 에스트로겐 부족 이렇게 항암치료를 하거나 갱년기같이 에스트로겐 부족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주로 복압성 요실금이 생기게 됩니다. 다행인 것은 에스트로겐 감소로 인한 이 소변에 대한 증상은 질건조증 치료하고 똑같이 치료하게 됩니다. 전번 시간에 질건조증 치료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그거하고 똑같은 치료를 하게 되고 보통 에스트로겐을 국소적으로 사용할 때 8주에서 12주 정도 지나면 한 60% 이상이 완화가 됩니다. 소변 변화에 대처하는 방법은 일반적인 의료용 치료 말고 본인인지 할 수 있는 치료는 일단 물을 많이 마십니다.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물을 적게 마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갑자기 소변이 나온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소변을 평소에 자주 보고요. 오랫동안 소변을 참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요 절박을 증가시키는 것들이 커피, 차, 소다, 알코올 같은 건데 이걸 제한하는 게 좋고 밤에 소변 자주 마려운 거를 줄이기 위해서는 잠자기 몇 시간 전에 수분을 제한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방광염 예방하기 위해서 성교 후에 소변을 보는 게 좋습니다. 개결 운동을 하고 소변이 셀 경우 팬티 라이너를 착용하는 게 좋고 질이나 비뇨기과 증상을 치료하기 위해서 국소 에스트로겐 요법을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오늘 치료가 거의 갱년기 치료하고 비슷한데 그 이유가 여성 암 수술한 다음에 항암제를 치료하게 되면 몸에 에스트로겐이 떨어지기 때문에 갱년기와 거의 같은 증상을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얼굴 홍조하고 야간 발한이 있는데 얼굴이 갑자기 붉었다가 식었다 밤에 땀이 나고 겨울인데도 에어컨을 켜고 이런 것들이 이제 증상이거든요. 이런 안면 홍조는 신체 한 부위에서 시작해서 얼굴, 목, 가슴 이렇게 번져요. 그리고 갑자기 체온이 증가하면서 반복적으로 체온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죠. 그리고 안면 홍조는 두근거림, 가슴 두근거림과 불안과 오한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이 이유가 다 에스트로겐 부족입니다. 그러니까 에스트로겐 부족일 경우 굉장히 많은 증상이 나오죠. 그것은 이제 작은 혈관의 불규칙한 확장, 수축을 일으키면서 발생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보통 안면 홍조하고 야간 발한, 밤에 이제 땀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옷이나 시트를 다 적실 정도로 땀이 나는데 이럴 경우 이제 잠을 잘 못 자게 돼요. 그러면 잠을 못 자면 낮에 피로를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치료할 때 가장 골치 아픈 부작용 중에 하나가 안면 홍조입니다. 그리고 안면 홍조가 치료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얼굴이 붉어지면서 식은땀이 날 때 이제 대체하기 위한 팁을 보면 겉옷을 벗을 수 있도록
가볍고 겹겹이 겹치는 옷을 입습니다. 그러니까 옷을 두꺼운 걸 하나 입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입어서 더울 때 옷을 하나씩 벗는 거예요. 그렇게 항상 옷을 금방 벗을 수 있도록 겹겹이 많은 것을 입고, 그다음에 목이 이렇게 올라오는 터틀넥은 피하고요. 발을 차가운 바닥에 놓을 수 있도록 빨리 벗을 수 있는 신발. 그러니까 발도 더우면 빨리 이제 신발도 벗을 수 있게 하고, 홍조를 유발하는 음식들이 뭐 알코올, 카페인이 함유된 음식, 커피나 차나 청량음료 같은 걸 피하는 게 좋고, 좀 시원한 방에서 자는 게 좋고, 쉽게 버릴 수 있는 면시트나 침대 덮개를 쉽게 제거할 수 있게 해놓고, 그다음에 잠옷은 면잠을 입는 게 좋고, 그리고 감정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이 되면 안면 홍조가 발생하니까 이런 걸 좀 피하고, 필요할 때 피부를 식힐 수 있도록 작은 물티슈를 항상 갖고 다니면서 더우면 이렇게 닦고, 이런 것이 팁입니다. 안면 홍조가 있으면 이제 성비과나 다른 과에 가게 되면 이걸 줄이기 위해서 가장 자주 처방하는 약물이 SSRI예요. 세로토닌을 올리는 것이 중요한데, 이런 것들에 아니면 SNRI. 그래서 병원에 오면 이런 약들을 쓸 수 있으니까 이런 약들을 처방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 항우울제거든요. SSRI나 SNRI라는 항우울제인데, 항우울제가 이제 안면 홍조의 빈도나 감각을 감소시키긴 하지만 성욕을 또 낮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욕이 문제이면 또 SSRI나 SNRI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우울하기도 하고 안면 홍조도 있고 식은땀도 나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제 항우울제를 써야겠죠. 써야 될 경우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되게 37%가 성기능 장애를 일으켰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오르가슴 못 오르겠다. 그럴 때 약을 저녁에 가장 자주 성관계를 한다면 아침보다는 밤에 잠자기 전에, 그러니까 약을 먹으면 그 약이 혈중 농도가 올라갈 때까지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침에 먹으면 그때쯤 저녁 때쯤 혈중 농도가 올라가니까 밤에 그냥 잠자기 전에 먹으면 성관계 하기 전에 성관계를 하고 그 다음에 잠자기 전에 이 약을 복용하면 이 오르가슴이나 성기능 장애를 좀 줄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용량이 작은 수준으로, 그러니까 효과는 있지만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가장 낮은 수준의 약물을 복용하고, 그 다음에 그거 없이 구입할 수 있는 항히스타민제 베나드릴을 복용하면 안면 홍조가 있어도 잠을 잘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우울제를 먹어야 되는데 잠을 못 잔다. 그러면 이 항히스타민제를 같이 복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안면 홍조가 있는데 우울증 약을 먹었더니 성욕이 떨어졌다. 그러면 이런 성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안면 홍조를 완화시킬 수 있는 약들이 있습니다. 가바펜틴, 파록세틴, 클로니딘이 있습니다. 특히 이 파록세틴은 FDA 승인을 받은 유일한 비호르몬 제제입니다. 이런 것들도 다 병원에 가야지 처방받을 수 있는 약입니다. 암은 치료했는데, 아니면 암 치료 중에 가장 큰 불만 중에 하나가 우리가 피로입니다. 피곤하면 아무것도 하기 싫잖아요. 에너지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있으면 그러니까 환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피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62%, 암 환자 62%는 치료 중에 에너지 감소를 경험했고, 41%는 치료한 다음에 6개월 동안 에너지 감소가 됐고, 22%는 암치료 1년이 지났는데도 피로하다고 느꼈고, 그리고 치료 전 에너지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은 치료 종료 후 1년 이상 계속 피곤했다는 거죠. 그래서 피로에 시달리면 일단 삶의 기쁨과 열정이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활동적이고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할 수가 있는 여지가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피로는 부부의 성생활을 방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에요. 피곤한데 손 하나 까딱하기 싫은데 뭘 부부 성생활을 하겠어요. 그래서 피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일단 피로를 일으키는 원인을 파악해야겠죠. 그래서 어떤 원인인지. 그래서 우울증이나 불안이나 수면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우울증 해결하고 불안 문제 해결하고 잠도 해결하겠죠. 이 피곤은 자동차에 이렇게 깜빡거리는 노란색 표시등 것 같아요. 곧 이제 빨간색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바로 해결해야 되고, 뭔가 문제가 있음을 예고하는 경고 사인이잖아요. 경고를 무시하면 안 되겠죠. 대부분 피로를 유발하는 원인으로는 철 결핍, 그 다음에 비타민 B12 결핍, 비타민 D 결핍, 당뇨, 갑상선 기능 저하증입니다. 그래서 철분 보충해주고, 비타민 B12 보충해주고, 비타민 D 보충해주고, 당뇨나 갑상선이 있으면 이거 치료해주고, 이렇게 피 검사를 통해서 이거를 의사와 상담해서 보충을 해주면 됩니다. 이제 암 환자 중에 피곤의 원인 중에 또 하나 있지만 48% 중에는 수면 문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수면장애가 오면 잠을 못 자면 다음날 피곤하게 되고 짜증이 나고 불안을 동반하고 그럼 치료가 점점 덜 되게 되죠. 그리고 이 피로는 이렇게 생긴 피로는 성기능 장애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이 수면 문제도 굉장히 갱년기 여성이든 암 환자든 나이가 드신 분이든 수면 문제는 굉장히 잘 치료를 해야 됩니다. 암 환자가 치료를 할 때 그 치료 중에 불면증이 91% 증가하고 치료 완료 후에 9개월 후에 불면증이 73% 증가, 1년 후에 61% 증가. 그래서 불면증의 정도는 환자가 경험한 안면 홍조라든가 식은땀 횟수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도 해결하고 그리고 불면증 문제를 해결해야지 또 피로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불면증의 원인이 되는 것을 해결을 해야 됩니다. 숙면을 위한 팁을 보면 일단 매일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그 다음에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매일 운동을 하긴 하되 취침 몇 시간 전에는 격렬한 운동을 피하고 낮잠은 조금만 자거나 안 자는 게 좋고 주말에도 같은 시간에 잠자는 게 좋고 늦게 자거나 그런 것도 피하는 게 좋고 따뜻한 목욕이나 독서와 같은 편안하고 이런 것은 취침을 잘 만들게 하니까 도움이 되고 취침 몇 시간 전에는 밝은 조명 피해야 되니까 컴퓨터나 전화 같은 거 피하고 그다음에 LED 같은 것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스마트폰에서 나오는 것들 이거 다 피하는 게 좋고 침실에서 이런 것들은 빛을 차단하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침실은 좀 따뜻해야지 잠이 잘 올 것 같은데 여기서는 침실을 시원하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화씨 60도에서 67도니까 우리나라 온도로 재봤더니 섭씨 15도에서 19도더라고요. 꽤 선선한 것이 수면에 이상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면을 방해할 수 있는 조명은 없애고 암막 커튼이나 눈 가리개를 사용하는 게 좋고 그다음에 이제 예민한 사람들 귀마개나 소음을 야기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은 다 제거하는 게 좋고 취침 6시간 전에는 카페인을 피하는 게 좋아요. 근데 우리가 먹는 음식 중에 생각보다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걸 모두 피하고 잠자기 2-3시간 전에는 과식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배가 고프면 잠을 못 자는 사람도 있어요. 그럴 때 요거트 같은 고단백 간식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잠이 안 오면 수면을 촉진하려고 알코올을 드시는 분도 있는데 알코올을 먹지 않는 게 좋다고 그래요. 잠들 수 있기는 하지만 REM 같은 수면을 빼앗아 간다고 그래요. 그리고 불안을 유발하는 텔레비전 쇼가 무서운 영화 보거나 그런 것도 별로 좋지 않다고 그러고 잔잔한 음악 듣고 카모마일 차를 마시거나 그러면 긴장을 푸는 데 도움이 되고 여기서 마그네슘 목욕을 얘기하는데 따뜻한 목욕물에다가 앱솜염이라고 마그네슘이 들어있는 것을 한 컵을 넣고 몸을 담그면 긴장을 푸는 데 도움이 된다고 그러고요. 라벤더 오일을 너덜 봉을 떨어뜨린 다음에 코에다 이렇게 심호흡하면 도움이 되고 또 무릎 뒤쪽에 마그네슘 오일이 있다고 그래요. 이거를 문지르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그럽니다. 여기는 이제 미국 책이어서 웬만하면 의사를 안 만나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을 고르는데 베나드릴이라고 항히스타민제인데 이게 이완과 졸음을 유발하고 일반 의약품이라고 그래요. 일반 의약품이라는 것은 코스트코나 이런 데서 살 수 있는 의약품이거든요. 항히스타민제고 야간 약물로 만들기 위해서 다른 약이 이제 포함되어 있긴 한데 잠자기 전에 베나드릴을 복용하면 약 4시간 정도는 방해받지 않고 잠을 잘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수면제 안전한 대안이라고 그러고 근데 매일 사용하면 질곤증을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잠을 못 잤다고 하거나 잠을 잤는데도 피곤하다고 할 때 생각보다 이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이 관계가 있다고 그래요. 코를 계속 고는 사람이 중간에 이제 숨을 못 쉬거나 이럴 때 나중에 그것으로 인해서 뭐 뇌에도 문제가 생기고 만성 피로에도 원인이 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피로가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 부작용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생각보다 여성도 남성과 여성 비율이 2대1이에요. 그러니까 남자가 2이지만 여자도 1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만약에 코골이를 잘 모르면 잠잘 때 녹음기를 한번 녹음을 해놨다 코를 고는지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이렇게 코를 골면 브레인 포그라고 뇌가 이렇게 뿌하죠. 집중력도 잘 안 되고 기억력도 좀 떨어지고 업무를 하는 능력이 좀 떨어지고 그리고 낮에도 피곤하고 머리가 아프고 잠을 잘 못 자고 긴장되고 우울하고 이런 것이 증가한다. 그러면 이런 수면 무호흡으로 인한 산소 결핍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비염이 있어도 코를 고기도 하지만 폐경 이후에 에스트로겐 수치가 감소하면서도 코를 곤다 그래요. 그것이 입이나 코에서 나오는 공기 흐름이 차단되면서 기도 조직이 진동할 때 생기는데 이렇게 탄력이 떨어지면 생긴다 그래요. 이러면서 기도 조직이 처지면서 기도를 막게 된다 그러기 때문에 폐경 이후 여성도
코를 꽤 골 수 있다고 그러고 이렇게 코를 골면 반드시 수면 전문가에 찾아가서 의뢰를 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수면 무호흡 치료는 일단은 뭐 전문가, 특히 비뇨기과 수면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증 치료는 주로는 이비인후과나 요즘 수면센터에서 하게 되는데 치과 기기 중에 일부를 쓰거나 비강 장치를 쓰거나 약물로는 비강 스테로이드 스프레이나 비충혈 완화제를 쓴다고 그래요. 그리고 스테로이드 스프레이를 쓰거나 그런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것은 전문가한테 찾아가서 의논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 수면 무호흡이 굉장히 심할 경우는 우리가 그 방독면처럼 생긴 거 있거든요. 그걸 아예 쓰고 자기도 해요. 그걸 비강 CPAP라고 하고 심할 경우는 이제 수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면 무호흡이나 코골이로 인해서 본인이 뇌에 산소 부족으로 인해서 뭔가 후유증이 생길 것 같으면 이런 치료까지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여성암과 성생활 5편을 했고요. 다음에 또 6편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